이게 일본의 전통 인형에 얼굴 그리는 장인이라고 뭐 전통 의상 입고 대단하게 막 사진 찍어놨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장인인 것처럼 전통 인형에 얼굴을 그리는 장인이라고 막 칭송해주고 이러는데 별걸 아닌 걸 대단한 장인으로 철학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쇼를 해왔던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사기극을 해왔던 겁니다. 허세로. 이 인형에다가 눈코입 그리는 게 뭐 대단한 장인입니까? 중국 공장에서 공원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 공장 사진입니다. 장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재주 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국 공장에서 리얼 돌 공장의 중국 공원들이에요. 일본의 이런 별 복잡하지도 않은 섬세하지도 않은 옛날 전통 인형 장인들보다 리얼 돌을 만드는 중국 공원들이 훨씬 더 급이 높죠. 완전 리얼리티를 재현해내니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중국에서 공원들이. 손재주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쓰면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손재주 좋습니다. 일본에서 장인이 만들었다는 인형들 보면 요 수준이에요. 장인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요런 수준입니다. 수십 년을 쏟아부어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입니까? 장난감 수준이에요. 장난감. 요게 일본이 수십 년간 요 한 가지만 한 장인들의 수준이에요. 전 세계 인형들은 중국에서 다 만들죠. 중국 공장 공원들 수준인 거예요. 일본의 장인들이.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는 게 일본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사경장이라고 있습니다. 금가루로 불화를 그리는 무형문화재인데요. 우리나라에. 요 정도는 돼야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일본은 요런 게 없어요. 금가루로 요런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장인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 좀 큰 작품들은 몇 억씩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클래스예요. 장인 클래스. 요 사경장을 그리신 분이 김경호 장인이라고. 이분이 대를 이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이라서 불교 관련된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혼자서 그냥 시작을 해보신 거예요. 일본은 수백 년 몇십 대 장인들이 이어서 한다지만 이분은 그냥 일대예요. 스스로 창조해낸 장인이죠. 일본은 설계 자체를 못해요. 품질도 개판입니다. 일본 차는 리콜 같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토요타 자동차 340만 대 리콜을 했어요. 에어백 문제로.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토요타, 혼다, 닛산도 드글드글 리콜하고 불량 사례들 계속 나옵니다. 다카다 에어백이 파산이 됐어요. 너무 심각한 불량이 생겨가지고 충돌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터졌는데요. 쇠 파편이, 금속 파편이 튕겨져 나와서 운전자를 뚫고 시트 헤드레스트 쪽도 뚫고 자동차의 천장까지 뚫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애들이에요. 무슨 대단한 품질입니까? 다카다 에어백이 파산이 됐고 요 에어백을 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리콜을 하고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되고 또 미쓰비시 전기의 회장이 사임을 했어요. 부정 검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 같은 거 다 부정 불법으로 그냥 대충 합니다. 일본이. 겉으로 대단한 척만 하지 실제로 안 하고 수십 차례 조작을 합니다. 국책금융기관에서 서류 조작을 하고 품질 불량 검사 결과를 위조를 하고 조작의 왕국이 됐어요. 미쓰비시. 또 닛산 스바루가 무자격자가 완성차 검사하고 고베 제장이 품질 데이터를 조작하고 미쓰비시 메테리얼도 그렇고 닛산 스즈키가 배기가스 연비 데이터를 조작하고 KYB 가야바라고 있습니다. 쇼업 서버 만든 회사. 면진 제품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둥 같은 거를 대형 건축물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품질을 조작을 하고 또 미쓰비시 자동차도 연비 조작 62만 대 닛산도 그랬고 고베 제강도 품질 데이터를 조작하고 도레가 일본 최고의 화학 소재 부품 기업인데 품질 조작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고베 제강에서 일본의 제강 업체에서 아주 거지 같은 철강을 납품을 합니다. 세계에서 철강 품질 제일 높은 게 한국이에요. 한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최고 수준의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기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나라고 일본은 시작은 빨랐지만 노하우도 없고 DNA가 없는 거예요. 철강 제품들이 허접하니까 이게 배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가 꺾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두동강 나서 이런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예 선박만 그렇겠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산업이 이런 수준인데 일본이 만들던 걸 우리가 못 만들던 시절에 대단하게 느꼈던 거지 원래 이런 수준입니다. 배가 또 잘려버렸잖아요. 일본 아오모리현 바닷가에서 그냥 화물선인데 우드칩 싣고 가다가 그냥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이게 한두 건이면 이해하는데 계속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이. 장인들이 허세만 잡고 다 조작하다가 요 꼴이 나는 겁니다. 또 이 모리셔스에서도 배가 두동강 나는 사태가 있었죠. 유조선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리셔스 바다가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제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납품하는 납품업체, 하청업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 해버리면 밥줄이 끊기는 건데 밥줄 끊기는 거 자각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부품 소재 장비 납품 안 하면 한국 망한다고 아직도 허세 부리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일본 차 안 뺏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첫 국산차부터 현대포니부터 이탈리아에 맡겨가지고 했지 뺏기진 않습니다. 아예 라이센스를 사와서 구형차들을 한국에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뺏긴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가져와서 판 거예요. 일본 인터넷에서 말이 있던데 일본 차를 한국에서 에쿠스로 백돼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두익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외왕 왕족들이 타는 미쓰비시의 프라우디아라는 차예요. 이 차가 에쿠스가 이걸 베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베낀 게 아니고요. 미쓰비시랑 공동 개발한 겁니다. 공동 개발
개발, 현대랑 미쯔비시가 공동 개발로 에쿠스를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현대에서 한 겁니다. 플랫폼은 미쯔비시 걸 쓰고. 이게 에쿠스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각그랜저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미쯔비시 데보네어가 각그랜저의 원형이죠. 그것도 공동 개발했던 거였고, 뉴그랜저도 미쯔비시랑 현대가 공동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네보네어라고 써있죠. 네보네어. 미쯔비시 차인데 이것도 일본 왕족들이 많이 탔었던 차고, 에쿠스는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지금은 안 타는데 왕족들이. 우리는 안 베껴요. 미쯔비시 뭘 대단한 거라고 현대에서 베낍니까? 처음에 자동차 산업을 시작해서 현대가 짬밥이 없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미쯔비시의 엔진이나 플랫폼, 셰시 이런 거 들여와서 껍데기 얹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협력을 했었죠. 근데 그건 돈 주고 사와서 기술력 노하우가 쌀 때까지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여서, 포니가 미쯔비시 랜서의 엔진과 플랫폼을 가져와서 만들었던 차죠. 스텔라다 뭐 여러가지 한국 차들 만들다가 미쯔비시 기본 기술력으로, 그러다가 미쯔비시에서 자꾸 갑질하고 이러니까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하자 이렇게 하니까 미쯔비시에서 방해를 했었어요. 우리가 싸게 엔진이랑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엔진 자체 개발하지 마 이렇게 꼬셨지만, 현대는 no, 안 돼, 돌아가 이러고 자체 엔진, 알파 엔진을 최초로 개발을 한 게 엑센트였어요. 90년대 초반에 현대 엑센트가 거의 99% 가깝게 국산화를 이룬 최초의 모델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완벽한 국산화된 자동차를 만든 지 3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렇게 짧은 짬밥 가지고도 일본을 따라왔고, 혼다, 닛산은 판매량에서 이미 넘어섰고 도요타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쫓아왔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산타모도 미쯔비시 샤리오라는 차의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그냥 판매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 케이스 많았죠. 콩코드나 캐피탈도 마츠다에서 들여온 거고, 그런 케이스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자동차 산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차 베꼈다고 아직도 그런 일봉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참 답답한데, 너무 자동차 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일본차 안 베낍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이국종 교수가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없애는 수술 하는 일본 의사인 것처럼 써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을 베끼기 시작했어요. 그 대단한 선진국이 왜 한국을 베끼냐, 일봉들아 설명을 좀 해줘봐. 왜 일본이 한국을 베껴? 이런 것도 베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개그맨 아닙니까? 일본의 피트니스 클럽에 이런 광고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린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베낀단 말이에요. 한국 걸. 이제 라면도 한국 거 베낍니다. 불닭볶음면 같이 한글을 넣고 일본의 니신이라는 컵라면을 만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베껴요. 옥동자도 일본의 부르사와상 51세 이렇게 베끼는 나라입니다. 인터넷 시대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베껴요. 예전에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에 얼마나 베꼈다는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베꼈겠어요. 이렇게 베껴서 시작한 나라예요. 폭스바겐 비틀이라든지 오토바이, 카메라, 키티 이런 것도 다 베낀 거고, 그냥 베끼는 걸로 시작해서 베끼는 걸로 지금까지 연명해온 나라인데 대단하다고 찬양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양 제품들을 그대로 베껴서 지금까지 연명해온 나라예요. 근데 이제 베끼면 뽀록이 나니까, 인터넷 시대라서 지금 멘붕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디자인 같은 거나 이런 게 폭망으로 가는 겁니다. 다 베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베꼈어요. 우리는 욕 먹으면서 베꼈지. 얘들은 욕도 안 먹고 그냥 꿀을 빨았어요. 우리도 베꼈던 게 있긴 있었는데 얘들처럼 신나게 자유롭게 베끼지 못했단 말입니다. 얘들은 올림픽 로고까지 베낀 애들인데.